계시네요. 뭘 만들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제가 오늘은요, 건강한 주스를 한 잔씩 제조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오늘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스 한 잔씩 하면서 좋네요. 그럼요. 괜찮네요. 아, 좋네. 공복에 위산도 올라오고. 괜찮네. 홍비지 수준으로 나오는데 주스가 느낌이. 근데. 느낌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주스가 아니라 스무디라고 제가. 그러니까 너무 제가. 급하게 정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 야, 이거. 이게 형님들도 할게요. 아니, 순두부 백반은 많이 먹어봤어. 그러니까요. 멍봉. 먹을만해요. 먹을수록. 아 근데 먹을수록 맛있네요. 먹을수록.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한데, 먹을수록. 고소하네. 제가 딱 보니까 이 뭐 연두부 딱 나온 게 이게 오늘 우리 가족분들은 이쯤 되면 딱 네. 주제를 맞히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네. 꿀도 있고요. 네. 레몬도 있고 우유도 지금 넣는 거 보면 네. 다 피부에 바르는 것들이에요. 아. 피부입니다. 핵이 오늘. 되는 것들이 네. 피부, 피부. 맞아. 근데 이거는 진짜 변비에 너무 좋겠다. 이거 딱 먹으면 바로 반응 올 것 같아요. 그럼 예빈 씨는 변비로 예측하신 거예요? 네, 저는 변비나 뭐 치질 같은 거. 여성분들이 남자보다는 확실히 뼈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을 위한 구원의 밥상, 뼈 건강을 지키는 법을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들이 뼈에 더 취약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임신이랑 출산이라는 큰 이벤트를 경험을 하게 되면 뼈의 파괴가 급속하게 빨라지거든요. 병원까지 오는 수술 질환 중에 골다공증 디스크 협착증 있죠. 뼈가 10년 젊어지고 자세도 펴지고 집중적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밥상을 구원하라. 구원의 밥상. 오늘의 주제는요. 뼈 중에서도 여성뼈 구원 밥상입니다. 고재일 박사님, 여성들에게 특히 뼈 건강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나 그 여성분들은 이제 남자보다는 근육량이 좀 적고 운동량도 좀 적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이유가 될 거고요. 여성분들이 가정 일을, 가사 일을 많이 하잖아요. 가정 일이란 게 뭐 빨래도 뭐 세탁기가 하더라도 꺼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널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밥을 하더라도 쌀도 씻어야 되고 뭐 이렇게 옮기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기 중에는 뭐 별로 살림하실 분이 없어서 살림하실 분이 없어서 빨래도 빨고 밥도 하고. 네, 물건을 날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맞긴 맞는데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아니 저도 종무자가 저 사과하세요. 여기 앉아있어 빨래처럼 널리기 전에. 오늘 아침에 왜 남자는 차리느라고? 빨래 끓이다가 세탁기 이게 몇번 빠졌는데 빨래. 물론 운동하고 노동하고는 다른데, 그래도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뼈를 많이 쓰니까 쓰는 것만큼 더 강화되지 않나요? 이게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그러면 더 국가대표가 더 튼튼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다치고 하는 거는 무리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느 정도 적정한 그게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부언을 드리자면 사실 요즘 살림은 제가 저희 집사람이 좀 애고 있어서 제가 살림을 좀 요즘 하는 편인데 혼자 살아서 기러기가 이제 좀 돼서 그런데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사실. 애들이 없으니까 그러시죠. 근데 이제 애기 엄마랑은 예외고, 아. 애기가 있는 경우는 진짜 힘들어. 육아, 그거를 육아, 인정해줘. 육아 박지훈 씨 기계도 힘든 거 못 인정합니다. 고재일 박사님 지금 유지원 선생님 굉장히 많이 화나시네요. 특히 여성이 뼈에 더 취약한 이유는 우리가 임신이랑 출산이라는 큰 이벤트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1년 넘게 굉장히 큰 하중을 몸에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 자체로 굉장히 척추에 많은 무리를 가게 되고 또 중요한 거는 폐경이라는 호르몬의 급변의 시기를 겪게 되는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뼈가 파괴되는 파골세포를 억제해주는 뼈를 지켜주는 경찰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젊을 때는 뼈가 파괴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인데
갱년기가 돼서 여성 호르몬이 급속하게 감소가 되면 뼈를 지켜주는 호르몬이 없으니까 뼈의 파괴가 급속하게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시점으로 뼈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뼈에 조금 더 취약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남성 호르몬도 있잖아요. 하지만 남성 호르몬은 나이에 따른 감소가 있지만 여성 호르몬처럼 급변하는 시기가 없고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요. 두 분 선생님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네. 여성들이 사실 가사노동 때문에 뼈 건강을 무리해서 쓸 일이 많고 그리고 임신, 출산과 폐경 때문에 뼈 건강에 위협받는 일이 있다는 건데 사실 저는 궁금한 게요. 저를 실물로 봤을 때보다 어떤 엑스레이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미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뼈가 예뻐가지고요. 예. 근데 보면 저희 아버지가 좀 뼈가 건강하셨던 것 같거든요. 혹시 뼈 건강도 유전인지 좀 궁금해요. 선생님. 유전적인 것도 사실 있습니다. 왜 박지훈 씨처럼 원래 튼튼한 사람들이 안 있는데 찍어봐도 보여요? 엑스레이 안 찍어봐도. 보이세요? 뼈 어떤? 똑똑똑 사과하세요. 떡대가 뭡니까, 그래도. 떡대가? 내용적으로 튼튼한 사람이 예, 예. 있습니다. 아니, 떡대라니요, 형님. 근데 사실은 후천적으로 선천적인 거는 물론 타고난 사람은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력을 키워주는 이 근육 운동을 하는 거와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자세가. 그래서 좀 척추뼈가 좀 한 10년 젊어지고 또 자세도 펴지고 뭐 이런 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뼈 건강 채워서 떡대도 한번 키워보고 키도 한번 키워보죠. 예. 자, 고대일 박사님께서 특별히 오늘 그림 하나를 준비하셨다고 아, 예, 해요. 예, 함께 예, 볼까요? 그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세에 따라서 허리에 척추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걸 보면은 제일 허리 디스크에 무리가 가는 게 저렇게 앉아서 무거운 걸 들려고 이렇게 허리를 숙일 때가 무게가 275g, 정도로 거기다 제일 위험한 게 앉아서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서 회전까지 하면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제일 우리 위험한 거. 어머니들은 앉아서 김장하시고 빨래하시고 그렇지. 이런 거 이렇게 들어서 살짝 옆으로 옮겨 놓으시잖아요. 네, 네. 그게 제일 아니, 지금 위험한 거네요. 추수기에 지금 지방에 농사 짓는 분들 그럼요, 농사일에 지금 고구마 특히. 캐랴, 감자 캐랴 하루 종일 맞아. 저걸 반복하고 있을 텐데 아. 그 데미지가 크겠네요. 그래서 네네. 이게 있을 때 자라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연말 중에 있을 때 자라는데 뼈도 마찬가지. 항상 우리가 이게 뼈에 좋은 음식도 있고 뼈에 좋은 운동도 있고 뼈에 좋은 뭐 여러 가지 환경, 사회적인 그 뭐 생활 습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몸은. 근데 안 들어요.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구부리고 계속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젊은 애들이 척추 측만증,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많은데도 말을 안 들어요. 사실 젊을 때는 근육이 있고 유연하기 때문에 통증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전에는 25살 정도 돼야 여성분들이 디스크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중고등학생으로 내려갔어요. 전에는 중고등학생은 일자목 정도였어요. 요즘은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도 애들이 핸드폰 비슷한 거 갖고 다니죠. 핸드폰 같은 거, 스마트폰. 그 다음에 중학교 가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노트북 있죠. 벌써 학교 숙제를 다 그걸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근육통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C자를 해야 되는데 목 디스크 전신이 일자목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가서 벌써 디스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부터 정말 어릴 때부터 신경 써야 돼요.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돼요? 제 친구가 어느 날 우연히 양말을 신다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디스크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예 뭐가 터져도 버리면 어떤 병이 되는 건가?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디스크 하는 거는 이제 뼈와 뼈 사이에 물렁물렁한 쿠션 역할이 있는데 그 스프링 같은 구조가 이제 수액이라기 젤리가 있어요. 거기에 양파 껍질이 싸고 있는데 그게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다치고 이러면은 노화가 되면서 자꾸 그 양파 껍질이 이렇게 금이 갑니다. 그쪽으로 그 찢어진 틈을 타서 수액이 쫙 흘러내려온 거를 디스크가 터졌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추간판 탈출, 의학용어로는 이제 추간판 탈출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양말 신다 이렇게 양말 신는 게 뭐냐면 허리를 구부리는 거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하면 좀 나은데 방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 아까 양반다리 하거나 이런 게 가장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거기다 허리를 숙이니까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양말 신다가 그대로 실려오는 사람이 많고 또 디스크 환자들이 그다음에 재채기 하다가 고갑이 올라가니까 그럴 수 있어.
기침을 이렇게 탁탁 하면 좋은데 하면은 그 힘을 줘서 하면 복압이 올라가면서 그때 디스크가 그래서 많이 실려옵니다. 그 어른들 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는 협착증? 이거하고 디스크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척추 질환 중에 두 형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디스크고 디스크? 하나는 협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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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이거는 디스크인가? 이거는 협착인가? 어느 정도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디스크는 대개 젊은 사람들이 허리를 약간 숙일 때 더 아프면 디스크 쪽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오래 앉으면 약간 엉덩이 쪽이 묵직하다, 한쪽이. 다리가 뭐가 벌레가 안 가는데도 근질근질하다고 느끼는 거야, 한쪽이.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그러면 이제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협착증. 협착증은 그거랑 조금 달라요. 네, 협착증은 앉았을 때는 10시간 앉았어도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도 사실 별로 없어요. 협착증 환자들은 오히려 걸으면은 다리가 땡기고 저립니다. 그래서 걸을 때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앉으면은 가다가 쭈그리고 앉으면은 갑자기 하나도 안 아파져요.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뼈 건강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골다공증 보면 무서워요. 그림을 보면 아주 숭숭숭 뚫려서. 연근 같더라고요. 아니, 저도 이제 곧 이제 폐경기를 앞두고 있는 여성인데 언제부터 그러면 골다공증은 갑자기 생기는 건지 아니면 서서히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 건지. 보통 여성의 골량은 35세까지는 증가가 돼요. 35세까지는 이 골이 튼튼해지고 골량이 증가되는 시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골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다가 폐경이 되면 그때부터 파괴가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골량을 늘려야 되는 시기는 35세 이전에, 그러니까 골 흡수가 조금 덜 되고 뼈가 많이 만들어지는 35세 이전에 운동도 많이 하고 식이요법도 잘 하고 해서 뼈를 튼튼히 해야 나중에 이제 고생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여성뼈 구원 밥상인데요. 오늘의 주제에 딱 맞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무대 뒤에 와 계시다고 합니다. 자, 구원의 밥상을 찾아주신 이분 힌트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 힌트는요. 대한민국에서 뼈를 가장 많이 혹사시킨 연예인입니다. 혹사. 연예인? 강리나 뭐 발레리나? 뼈 혹사라고 하면 통화씨. 네. 뭐 요새 뭐 걸그룹 중에 한 사람인가? 자, 두 번째 힌트를 들으시면 좀 좁혀질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가요계의 큰 획을 한번 그으시고 대만과 홍콩을 휩쓴 원조 한류 스타. 원조 한류 스타면 들고양이요? 예, 들고양이. 난리 났었거든요. 개은숙 씨? 사랑하는 사람들. 마지막 힌트 드릴게요. 한국의 마돈나. 김한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마돈나 김한선 씨를 모실게요. 예! 가수의 전설이자 매혹적인 눈빛의 한국의 마돈나 김한선 씨 다시 한번 환영해 주세요. 네. 아니 김한선 씨 딱 나오시니까 스튜디오에 계신 모든 남자분들의 눈빛이 유독 촉촉해지시는 게 뭔가 좀 다른데요. 제가 듣기에도 고도엘 박사님도 오늘 진료가 이지심에도 입에 먼지 들어가시고 연예인이다! 오랜만에 연예인 보네. 저희 때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그래서 뭐 김한선 씨 그러면 뭐 근데 그때는 라이벌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독보적인. 그 요즘 활동하시면서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나고 다시 젊어진 것 같고. 근데 솔직히 뼈 건강에 위험을 안겨준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웨이브. 저춤을 따라하려고 여자애들이 무리한 뼈를 정말 뼈 맞추기 소리가 날 어떤 정도로 춤을 따라하셨어요? 뭐 삐에로는 날 웃지 예빈 씨도 많이 따라했다면서요. 난 오늘 밤은 맞아요. 이거 웨이브. 너무 유행이어서 우리 때는 네, 맞아요. 그런 개그까지 유행했잖아요. 어둠이 무서워요 하면 네가 너무 무섭다. 네가 너무 무섭다고 그런 얘기도 유행했을 정도로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라는 게 뭔지 보여주신 멋진 여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김한선 씨 하면 항상 방부제 미모, 건강, 뭐 춤, 뭐 이런 이미지가 저희에게 떠오르는데 사실 김한선 씨가 좀 나오시니까 솔직히 저는 좀 의외예요.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건강해 보이는데 그동안 제 관리를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일을 하면서 바쁘셔서. 네,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좀 부실했고 데뷔 지금 몇 년 됐어요? 전 86년도에 데뷔했어요. 그러니까 한 네. 29년? 29년. 30년. 거의 한 30년. 네. 그럼 그때 저기 이모인가 한백희 씨인가? 네네네. 이모랑 같이 댕겼던 그죠? 그럼요. 예, 저 이모가 이제 그러면은 요새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이제 올해 47 됐어요. 김한선이도 47 될 때가 있었네. 야, 난 저희는 평생 나이 안 들 줄 알았네.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고 나서는 이제 이 뭐 디스크도 생기고 뭐 뼈도 좀 부실하다는 얘기도 듣고 막 뭐 뼈 검사를 했는데 좀 나이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뼈 나이가 몇으로 나왔는데요? 한 60대로 나온 것 같아요. 맞아. 그동안 여기는 60세 이상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진이 지금 김한선 씨가 공개를 하셨던 김한선 씨의 척추뼈인가요? 허리가 아픈 지가 좀 오래되셨던 것 같아요. 네, 디스크가 좀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좀 누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건강한 왼쪽에 보면은 저 하얀 부분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하얀 부분이 디스크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동그란 거 보면은 4번, 5번, 저게 4, 5번인데 4, 5번 까맣고 사이즈가 좀 줄고 약간 튀어나오고 협착도 좀 있고 디스크랑 이렇게 좀 있습니다. 사실은 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쪽 왼쪽이래야 되는데. 형님,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나요, 뭐? 예? 그러니까 저거 정말 그러고 안타까운 보니까 거지. 주로 저 부위를 많이 썼다.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 어떤 노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한 강하게 하는 거죠, 허리를.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춤을 너무 많이 춰서 다쳤다기보다는 예. 평소에 제가 굉장히 좀 자세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동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주로 뭐 차에 있거나 정말 뭐 미국 공연도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뭐 12시간, 13시간씩 타고 그렇죠. 가야 되고 그러다 끝난 다음에 또 12시간, 13시간 바로 또 돌아와야 오는 되고. 거예요. 바로 오고. 한 번 제가 하이를 신고 무대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뻑했어요, 무릎이.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만약에 무릎 뼈면 이렇게 푹 꺾기 이렇게 주저앉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부터 계속 뭐가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무릎, 뭐 고관절 그러다가 나중에 허리가 이제 이상이 오고 나중에 목으로 이상이 오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즘 연예인들이 아무리 바빠봤자 옛날 연예인들의 스케줄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해요. 그 정도로 한국 가요계의 전성기 때 또 해외 스케줄, 한류 스타로서 너무 바쁘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바빠도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챙겨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김한선 씨는 바쁘실 때 어느 정도로 식사를 못 하신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어쩌다 한 번 굶는 게 아니라 매일 굶다가 어쩌다가 한 번 먹는 그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먹는 날이 없다 보니 뭐 너무 배고프다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하나 얼른 사 먹고 그리고 뭐 주로 먹는 게 예전에 방송국에 한참 있을 때 율무차나 커피 같은 거 많이 먹으셨고 그냥 달게 그냥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자꾸 단 거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거 먹고 김밥이나 뭐 컵라면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 미국 공연을 갔을 때인데 그 먹는 거를 놓쳤죠. 그리고 다시 잠을 잤는데 이제 새벽에 이렇게 깨보니까 제가 화장실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제 화장실에 왔는데 기운이 없는 거지. 그냥 핑 하면서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럴 때 한 번 쓰러지는구나. 근데 또 하필 아무도 못 봤어. 아니, 근데 지금 그때 이제 뭐 쓰러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뭐 빈혈 뭐 이런 거니까 영양실조 같은 게 한 번은 온 거예요? 항상 영양실조였던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 병원에 안 가봤어요?
병원을 간 적이 없어요. 우와. 근데 저는 감기도 안 걸렸어요. 거의 강땀이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깡으로 버티신 거 같아요. 김한선 씨 몸매를 다 본 여자예요. 신반포 목욕탕 자주 오셨죠? 저기 때를 잘 미는 아주머니가 계셔가지고 거기를 갔더니 거기 김한선 씨가 탕 안에 앉아 있어서 눈은 이렇게 있는 척하면서 다 봤어요. 그럼요. 소심하죠, 이렇게. 먹은 몸이 아니에요. 정말 비율 좋고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믿겨지지가 않네요. 그러니까는 지금 영실이 누님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그 남자들이 되게 좋아했었던 게 뭐냐면 아니 이거 아니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없는 거를 붙이는 게 아니야. 힐도 안 신고 그 당시에 단화예요. 청바지야. 근데 허리가 여기에 있어. 그리고 상체도 너무 파이팅이 있어. 이건 동양인 몸매에서 전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했었던 거예요. 아, 정말 여성분한테 체중을 여쭤본다는 게 실례긴 하지만 근데 저도 궁금하긴 궁금해. 하네요. 왜? 네, 저는 한 20년 정도 한 45kg 계속 유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조금 늘었어요. 한 47kg? 뭐예요. 뭘 부러워해? 아니 몇 킬로예요 아니, 지금? 점이는 몇 킬로 지금? 아, 저는 진짜 얘기하면 안 돼요. 뼈 포함해서. 아, 지금 난리 나요. 뼈 빼고. 그냥 포까지. 지금이 몇 킬로그램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제가 45킬로그램이 나갔던 건 마지막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이후로는 그 몸무게에 가본 적이 없다. 초등학교 때 좀 통통했지만. 네. 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체중을 유지하신 건 척추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건가요? 좋죠. 유지하는데 좋은데 내용 면에서 좀 근육을 좀 많이, 그러니까 지방이 똑같은 뭐 45kg도 지방이 많으냐, 근육이 많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3월 달에 교통사고가 한번 또 난 적이 있어요. 그때 갈비뼈가 부러졌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6주 정도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뼈 쪽이네.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뼈는 붙긴 붙었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이 근육도 계속 굳어있는 상태로 계속 몇 달 동안 가고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운동을 해도 정말 찌끔찌끔했어요. 길어봤자 한 2달? 그때 제가 스트레칭을 조금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스트레칭하고 아주 간단한 뭐 복근 운동, 뭐 기립근 운동을 조금씩 했더니 그게 조금씩 이 몸의 변화가 금방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유연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만졌을 때도 딱딱해서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살이. 그런데 지금은 좀 누르면 들어가고. 근데 흔히들 생각하기에 뻣뻣함과 유연함은 뼈 건강하고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가요? 맞아. 우리가 생각해 유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운동 범위를 지나갈 정도로 유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상 범위가 예를 들어 목이 요만큼 움직이게 된다는데 이거는 이만큼씩 움직이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근육량이 없으면서 인대랑 이런 데 흐물흐물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운동성이라는데 나쁜 게 근육량이 없으면서 유연한 건 안 좋다는 거죠. 김한선 씨 같이 이 뻣뻣해졌다가 좋아졌다는 건 운동도 하고 굉장히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그쪽으로 얘기하면 네, 감사합니다. 관리 잘했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여성뼈 구원밥상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김한선 씨를 보면서 좀 놀라운 게 한때 누구보다 뼈를 많이 혹사하셨지만 지금 뼈 건강을 되찾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외모뿐만 아니라 뼛속까지 아름다워지고 계신 요즘 모습이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평소 생활 모습을 저희가 화면에 담아왔거든요. 네, 나가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어머, 집이 너무 예뻐요. 집 되게 좋다. 좋아해요, 인테리어. 네, 관심이 많고 제가 다 했어요. 아, 예쁘네. 빨간 불도 예쁘다. 생각이 좋으시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호텔 룸도 한 2개 디자인했어요. 여기도 직접 꾸미신 거예요? 네, 제가 호텔 방 인테리어를 했어요. 2개. 여기 있는 것도 제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그린 그림을 내 집에 놓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느 날 이제 현실이 된 거죠. 와. 진짜 그림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너무 예뻐요. 이거는 20대 초반이에요. 저 때는 이 탱탱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속이 허했던 상태였고, 관절, 뭐 척추, 뭐 목뼈 이런 것들이 사실 좋지가 않았어요. 유연해 정말. 아, 예술이야. 아, 진짜 멋있다. 진짜 그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따 하더라도 이게 먹으면 살찐다 이래가지고 먹지도 못하게 했었고, 잠도 잘 못 자고 먹는 것도 좀 굉장히 부실했고, 운동 같은 거는 뭐 꿈도 못 꿨고, 건강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지만 젊었기 때문에 그걸 다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뼈나이가 60대로 나와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죠. 원래 안 좋은데 확 약해지니까 이런 걸 좀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제가 하고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거는 꼭 한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뼈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바로 자세입니다. 자세. 자세 중요하죠. TV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그런 때도 좀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죠. 만약에 앉으면은 좀 온몸을 다 이렇게 좀 힘을 빼고 이렇게 앉는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해야지라고 이렇게 좀 하게 되고, 다리가 엉덩이보다 무릎이 좀 올라와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허리도 펴지고 어깨도 좀 펴지고 뭐 그런 올바른 자세에 또 가장 좋은 게 스트레칭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고. 운동 많이 하시네, 이제. 이게 운동하는 모습도 참 선이 곱네요.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복근과 여기 기립근에 근육이 탄탄해야지만 허리가 좀 안 아파요. 누워서 다리를 좀 올리고 어깨만 들어 올리는 복근 운동을 20번씩 3세트 정도 하거든요. 허리 통증이 제가 느낄 정도로 줄었어요. 복근 운동이 되게 섹시해 보여요. 야, 이거 팔을 좀 힘든데. 뒤로 하고 이렇게 깍지 껴서 이렇게 쉽지 해요. 않은데요. 그러면은 여기도 좀 스트레칭이 되는 것 같고, 여기도 힘도 많이 가고, 이것도 한 15번씩 한 3번 하는 것 같아요. 젖어서 안 나오는데. 진짜 효과를 많이 봤어요. 허리도 튼튼해지면서 몸매도 예뻐지니까 너무 좋죠. 이건 빠뜨릴 수가 없죠. 컴퓨터 많이 하고 요즘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항상 뭉쳐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완화가 되고, 여기를 잡고 그다음 목을 뒤로 위로 쭉 여기서부터 쭉 잡아 당기는 거예요. 특히 목은 스트레칭 이런 걸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라인이 되게 예뻐지고 이런 데가 되게 가벼워져요. 근데 목도 길어지는 이 기분 좋은 느낌. 키가 커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제가 잠자는 공간, 침실이고, 제가 베는 베개가 이 베개예요. 굉장히 베개가 되게 낮죠? 낮아요. 네, 춤을 추고 목을 하도 이렇게 쓰다 보니 목이 좀 사실 이렇게 C자형이 돼야 되는데 저는 약간 일자다 못해 거꾸로 C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동그란 베개로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누워 있다가 잘 때는 저 베개로 하고 그러거든요. 목
그에 있는 주름도 좀 덜 생기는 것 같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 매트리스도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거짓말 조금 못하면 한 10번 바꾼 것 같아요. 매트리스만? 네. 어떤 사람들은 좀 딱딱해야지 내가 허리가 안 아프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폭신폭신하고 이렇게 좀 감싸주면서 받쳐주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 매트리스가. 그래서 나 누웠을 때 너무 행복해요. 어머, 얘. 야, 너도 행복하니? 모델하우스처럼 깨끗하네요. 주방이 장신님이네요. 요리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뭐 내가 하느니 그냥 나가서 사 먹지 뭐 이렇게 되고 냉장고 궁금합니다. 냉장고도 모델하우스라니까요. 오, 안에 또 저 소주가 완밭을 보이네. 맥주 캔 있고요. 달걀 2개. 가장 즐겨 드시는 게 뭐예요, 여기서? 뭐 요플레 같은 거 먹고 아니면 뭐 가장 즐겨 먹는 게 이제 맥주죠 저는. 예전에는 그 탄산음료를 좀 주로 많이 먹었었는데 탄산이 별로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것 같아요. 저녁에 TV 보면서 홀짝거리고 과음이 나쁜 거지 한 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동생이에요. 막내 동생. 오. 뭐 이렇게 많이 싸와? 많이 싸워도 다 먹으면서. 엄청 많이 가져왔네. 아버지 이게 매번 동생분이 이렇게 싸다 드세요, 음식을? 음식이 앞에 있으면 먹는데 없으면 아예 안 먹어요.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있으면은 없어질 때까지 먹는 편이지만 음식이 아예 없으면 하루 종일 또 아예 또 안 먹어요. 그래서 그만 먹어. 전 이럴 때 배를 채워요. 이러고 나서도 별로 안 먹어 밥을. 아니 그만 먹어. 아니 하도 먹자. 오이처럼 먹는 조금씩 언니를 드시는구나. 걱정을 하네. 그만 먹으라고. 옆동에 살아요. 그래서 밥을 해줘요. 진짜 엄마 같네요. 네, 엄마 같아요. 지금 준비하시는 건 뭐예요? 아 이게 언니 몸에 좋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 아심작입니다. 진도에서 공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겨울 내내 먹으려고 많이 보관해놨죠. 철분하고 칼슘이 많이 들어가서 골다공증이나 뼈 안을 채워주는 영양분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전복 이런 거 아닐까요? 멸치. 미역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김? 진도가 원래 김이 되게 유명한데. 토마토 쌀쌀 소스에 어울리는데 뭘까요? 그럼 슬슬 출동해 볼까? 뭔가 거창한 게 나올 것 같은데요? 거창한 게 나옵니다. 거창한 게 나오죠. 짜라. 짜잔. 연어. 어우, 연어 좋지. 연어 좋지. 연어입니다. 이거는 팍팍 넣어가지고 살살 소스를 뿌려주면 돼요. 뭐 데코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 이런 정도는 살짝 돕는 척을 하죠. 아, 제 담당이 있어요. 전 계란 후라이 진짜 잘해요. 계란 후라이요? 네. 계란 후라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불 조절을 진짜 잘해야 돼요. 계란 후라이 잘하려면. 오, 쌍알 나왔네, 쌍알 얘가 약간 나왔어. 크다 했는데 쌍면이네. 와, 두 개가 쌍란이야. 아, 쌍란은 좀 크다.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거. 불 중간에 딱 줄여주고 좀 익힌 다음에 살짝 뒤집어주는 거야. 이렇게 살짝. 그리고 전 소금 안 넣어요. 계란 후라이 할 때. 반찬에 다 간이 돼 있기 때문에 계란은 간을 안 하는 거? 와, 진짜 계란만 먹어도 맛있겠다. 딱 요 맛이 안 나오지? 요 맛이. 요 야들야들. 한번 먹어봐요. 거봐. 지금 엄지손가락, 엄지척 봤잖아, 지금 엄지척. 저 상황에 엄지 안 될 수도 없죠. 예. 아,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먹어봤는데, 야들야들 맛있었어요. 지금 뭐 드시는 거예요, 근데? 미역국 같기도 하고. 이 국은 바다를 입에 넣은 느낌이죠. 바다. 바다요? 뼈에도 너무 좋고 또 피부에도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매생이국이에요. 매생이국이에요. 와, 맛있지. 아, 맛있어요. 해장에도 좋잖아. 좀 매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청양고추랑 파 이런 거 좀 넣어서 먹어요. 여기다가 이 향을 좀 넣는 거죠. 나는 어떻게 이렇게 몸에 좋은 것만 이렇게 좋아하지? 진짜 맛있게 드신다. 배고프다. 아까 그거 연어 샐러드구나. 특히 연어에 그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많다고 해서 좀 더 챙겨 먹는 편이에요. 아주 간단한 재료로만 만들었는데 이 살사 소스랑 연어랑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정말 더 맛있어요. 오, 잘 드시네. 거의 푸드파이터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운동도 중요하지만 뼈는 그 어렸을 때 음식을 잘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틀리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한 10몇 년을 한참 먹어야 될 나이에 10몇 년이 아니라 거의 한 20년 정도 먹어야 될 나이에 안 먹었기 때문에 아마 영향이 있겠죠. 지금이라도 잘 먹어야죠. 뭐. 뼈를 챙겨야 됩니다. 어디 가세요?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네, 지금 공연 가려고요. 의사가 굉장히 화려한데 단화를. 신발은 옆에 파이를 안 신으세요? 보통 때도 거의 저는 단화만 신어요. 높은 구두 신을 때는 공연할 때나 뭐 방송할 때 뭐 잠깐 신는 것만 신고. 차에서도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시고요. 오래 앉아있을 때 이렇게 하면 이제 허벅지 뭉친 것도 좀 풀리고 콩콩 소리가 나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먹어요.
요즘에는 정말 네일에서 당 떨어진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정말 그럴 때 정말 단 거를 먹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딱 탱탱해지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노래하고 이러는 게 아직도 제일 좋죠. 내 몸이 움직여지고 노래가 나올 때까지 해야죠. 이 무대 오래 서기 위해서라도 건강 관리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정말 집이 너무 좋아요. 호텔 인테리어보다 네. 더 멋있고 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집이 예쁜데 스트레칭 하는 모습이 영화 같아요. 그림 같았어. 그런데 나도 스트레칭을 하지만 아침에 바쁠 땐 걸 거르는데 네네. 꼬박꼬박 하는 편이세요? 저는 자기 전에 해요, 주로. 그게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안 저는. 잊을 수 있죠. 네. 처음에 이 목표를 이렇게 크게 잡아놓으면 한 번 하게 되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포기해버려. 네, 그래서 조금만 그 대신에 매일 하는 매일 걸로 하자. 빼놓지 않고. 그래서 다 해도 15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면 땀도 안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몸이 약간 더워지는 정도인데 그때 그냥 딱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방법을 잘 하고 계신 게 맞나요?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보통 스트레칭 그 목 쪽에 운동하라 그러면 되게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요걸 잡아주고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도 맞고 저 처음 봤거든요, 요거는. 맞는 거예요? 잡아주는 아니, 요 반대쪽을 잡아주니까 더 늘어나죠. 우리가 신장할 스트레칭 수- 효과가 스트레칭 있는 효과 더 거죠.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죠. 아니, 가슴을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딱 당기면 아니, 그게 아니라 내리면서. 여기 여기. 끝난 저 밑으로 여기. 당기는 여기를 당겨야 이게 여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를 쇄골 쪽. 형제 돌고는 쇄골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는 이제 아, 같이 여기, 연결이 여기, 여기인데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같이 해주면 되지. 근데 여기는 누르면 숨이 막혀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누르면서 하나 올려주는 게 네, 그러면 네, 더 네, 스트레칭 더 더 나을 것 되겠죠. 선생님도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목이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자세히 보면 저금통인 줄 알았어요. 예,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베개는 어떠셨어요? 그 베개도 이게 아마 척추 전문의한테 제일 질문 받는 거가 이제 어떤 운동이 맞느냐 하고 베개가 아마 제일 많이 질문을 오는데 베개가 낮은 게 좋으냐 높은 게 좋으냐 아니면 아예 없는 게 좋으냐 이런 것도 많고 기능성 베개 이렇게 요즘 이렇게 쏙 들어가서 가운데 쏙 들어가고 옆에는 높고 어떻게 더 좋으냐에 대한 게 아직 계속 연구 중인데 일본 쪽에서는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똑바로 누워 자면은 사실 약간 낮게 하는 게 좋고 척추에 C자를 유지하는데 그리고 옆으로 누워 잘 때는 우리가 이게 높이가 약간 높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울 때하고 이렇게 옆으로 할 때는 어깨가 더 클수록 더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성 베개는 옆으로 누워 잘 때는 옆쪽에 가서 높은 쪽을 누워야 되고 똑바로 잘 때는 가운데에서 쏙 들어간 데에 누워야 되거든요. 근데 잔다는 게 이렇게 뒤척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지 않아서 오히려 잘못 비면은 똑바로 잘 때는 옆으로 해서 높게 비고 또 옆으로 잘 때 또 낮게 해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목이 꺾이는 수가 있어서 그런 걸 보고서 일본에서는 중간 정도로 하자. 높지도 않고 낮은 거에서 뭐 이렇게 몸을 뒤척일 때 그거 맞게 하자는 논문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습관이 어느 쪽으로 내가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더 많은 건지 똑바로 누워 자는 습관이 많은 거에 따라서 약간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더 많다 시간이 그러면 약간 높은 게 맞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똑바로 누워 자는 게 그대로 자는 게 맞다면 약간 낮은 게 맞을 겁니다. 이 패티킴 씨가 평생을 베개를 안 베고 주무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가로주름 생긴다고 평생. 그리고 절대 옆으로 안 주무. 옆으로 이렇게 자면 여기 주름 생기니까 옆으로 안 주무시고 이렇게 시체잠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이는 노래를 부르는 현역일 때는 자기 관리에 너무
너무 철저했던 분이 네. 바로 이렇게 베개 안 비고 척추 전문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정된 자세로 자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예를 들어서 뭐 똑바른 자세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건 척추에 좋지 않다. 약간 움직이면서 하는 게 좋고 자는 것도 고정된 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용하고는 척추 건강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예전과는 확 바뀐 김한선 씨의 식단도 인상적이었어요. 네네. 여동생분의 폭로에 의하면 예전에는 주로 컵라면을 많이 드셨지만 네네. 지금 드시는 식단은 뭐 연어에, 매생이에, 쌀쌀에, 매생이에. 달걀을 통한 단백질 섭취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데 예전엔 정말 그런 걸 많이 드셨나 봐요, 인스턴트를. 그렇죠. 거의 한 90%는 인스턴트만 먹고 살았던 것 조리가 같아요. 간편한 거, 네. 시간이 빠른 거. 네. 그리고 별로 기다리는 것도 안 좋아하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런 건데. 네. 만드는 것도 안 좋아해요. 그냥 바로 배고프면 즉석에서 확 먹어야 돼요. 네. 인스턴트에서 식단 바꾸시고 좀 어떻게 몸의 변화가 느껴지셨어요? 붓기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붓는 것도 좀 덜한 것 같고 소화도 좀 잘 되고요. 제가 좋아지는 거 점점점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언젠가부터 식단 관리의 중요성을 느끼고 식단을 바꾸기 시작하셨다는 김한선 씨. 그럼 지금부터 낱낱이 김한선 씨 확 바뀐 식단을 저희가 좀 파헤쳐 볼까 해요. 네. 뼈 건강을 위해서는 밥상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김한선 씨의 밥상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김한선 씨의 뼈 건강 밥상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서서연 김한선 씨의 뼈 건강 밥상은 어떨까요? 와. 하나도 부족하지도 않는 밥상이에요. 아까 화면에서 보였던 뭐 살사, 근데 매생이 이거 굵고. 좋은 건데 왜 맥주가 있죠? 왜 맥주 그러게요. 좋잖아요. 맥주는 맥주가 술인데? 맥주는 보통 이제 빨간 데 있어야 되거든요.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이게 되게 살찌는 그러게요.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먹어서 살이 찐다고 그러고 네네네. 맥주 먹어서 체중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뼈에 데미지를 주고 그럴 텐데 저거는 아닌데 저건 잘못 올라온 것 같아.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글쎄. 근데 얼마나 드세요? 얼마나 맥주를? 드시냐가 중요할 것 그렇지. 같아요. 네. 하루에 하나? 한 캔? 자기 전에 아, 이렇게 TV 그러면 보면서 이렇게 캔도 이만한 게 있거든요. 아니, 이제. 맞아. 아니 좀 작은 걸로 하나 작은 먹고. 캔 한 네. 캔. 한 캔 정도면은 네. 또 사랑의 묘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야. 아, 제가 뭐 틀린 얘기 했나요? 맞잖아요. 아니, 삶의 근데- 활력소, 그리스 같은 역할. 한 캔에. 예. 박사님 어떠세요? 특이한 게 참 저도 요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가장 최근 난 연구 발표한 게 있어요. 이거 발표해보니까 여성들이 맥주를 하루에 한 잔 먹었을 때 오히려 뼈 건강에 좋다는 논문이 나왔어요. 야, 명이네, 명이야. 야, 명이네, 명이야. 명이네. 제가 그걸 알고 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몰랐어요. 네, 그런 논문이 사실 있어요. 그 맥주에는 한 20에서 한 60mg 정도의 규소가 이제 함유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뼈에 좋다는 거죠. 뼈가 그 뼈 조직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맥주 안에 유산염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에 맥주가 좀 좋다. 물론 많이 마시면 뭐 안 좋- 그리고 좋다고 뭐 이걸 맥주를 뭐 3,000cc씩 뭐 5,000cc 먹으면 예빈 씨 잘 새겨들어요. 많이 그러면 먹잖아요. 안 돼요. 10,000리터 막 젊은 사람들 5,000cc 이러는데 맥주에 들어있는 이 규소가 사실은 이제 칼슘을 운반하는 그 화물차 역할을 한다고도 해요. 그리고 어떤 연구에서는 이제 규소가 그 칼슘보다도 더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바나나나 뭐 오이 같은 그 식물성 우리 식품들에도 규소가 들어있는데 이제 맥주에 들어있는 이 규소가 우리 몸에 더 많이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규소가 연골이나 뭐 관절의 건강까지도 지켜줄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술이라고 하는 알코올은 사실 대사상의 문제, 그러니까 보조인자가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지 실제 이제 맥주의 어떤 규소나 그 맥주의 원료인 도리는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정말 근데 그러면 그래도 그럼 상대적으로 낫다.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소주를 더 좋아하는데 그러면 소맥은 어때요? 아, 타먹는 거 어떻습니까, 박사님? 근데 소맥. 소주는 안 돼. 왜냐면 맥주에 소주가 섞이면 그 소주 때문에 맥주를 희석시켜갖고 흡수가 그 그래요? 규소가 효과를 발휘를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에 안 되기 때문에 뼈를 생각한다면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밀맥주 어떻습니까? 요즘 밀맥주를 많이 팔아서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규소만 따지면은 이제 그 보리 맥주가 있는데 밀로 만든 맥주는 이제 별로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열이 좀 덜 가해진 메가로 만든 게 규소가 더 많다 그래서 색깔이 좀 옅은 맥주 있죠? 진한 거보다는 옅은 맥주일수록 규소 함량이 좀 높다고 그러니까 맥주보다는 일반 예.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맥주도 저희가 굉장히 유혹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김한선 씨가 이렇게 후루룩 마시듯이 드셨던 매생이 굴국. 네. 저는 빨려 들어갈 뻔했거든요. 네네. 이거 간에도 좋은 건데. 네, 매생이는 얼마나 자주 드세요?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동생한테 이것 좀 해줘라고 요구를 하는 게 매생이 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씹는 좀 딱딱한 음식보다는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매생이는 어때요, 교수님? 그러니까 매생이는 사실 제가 구원 재료로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칼슘이 많아서 뼈 건강에 좋은 그런 식품이에요. 멸치보다도요? 네. 우리가 칼슘의 대표적인 식품이 우유잖아요. 근데 우유보다 5배 정도 많은 칼슘이 들어있고, 게다가 이 매생이는 비타민 C, 비타민 D가 들어있기 때문에 칼슘이 불량 흡수가 되지 않도록 또 흡수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뼈 건강에 도움될 수 있다는 거고요. 매생이,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그 싱싱한 몸으로 만들어준다. 이제 그런 의미여서 사실 모든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고 항산화 성분까지 다 가지고 있어서 매생이는 좋은 식품이에요. 여자한테 굉장히 좋은 식품이거든요. 산후에도 몸조리할 때도 미역국 대신 지겨울 때는 매생이를 드셔도 되고 매생이 풍부한 두 가지가 칼슘이랑 철분이거든요. 근데 갱년기쯤에서 허리랑 아랫배가 계속적으로 아픈 경우에 칼슘이 함량이 높은 매생이국 같은 걸 많이 드시면 조금 더 호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생리양이 많아서 빈혈에 시달리는 젊은 여성이나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매생이는 여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그 매생이 또 옆에 프렌드들이 있잖아요. 있죠. 카레. 이 형들을, 야, 그러면 우리는 뭐 뼈에 안 좋다는 얘기야? 이러고선 민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어떤지, 파레 형들은. 그러니까 김 형하고. 매생이 프렌드, 뭐 녹조류, 뭐 해조류 이런 아이들도 다 칼슘이 많아서 뼈 건강에 좋아요. 그러니까 파래도 우리가 뭐 바다의 약초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칼슘의 면에서 본다면 이제 매생이가 이 파래보다 무려 7배나 더 많아요. 파래 친구는 좀 그러니까 줘야 되겠네요. 네네 프렌드지만 이 매생이가 어쨌든 칼슘 대장해야 되는 거죠. 그럼 김 형은 짱이다. 김도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이 김에 의해서 김 때문에 이 매생이가 홀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왜 미운 사위한테 매생이국 준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잎이랑. 그렇죠. 최근에는 남해안의 그 장모님들은 사위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은 매생이국, 매생이전, 매생이의 반찬으로 상을 다 차린대요. 훨씬 더 좋은. 네. 그동안 미운 사위들이 호강했네요. 예전 호강해서 아마 건강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연어 살사 소스랑 드시던데 연어도 뼈에 좋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연어도. 연어 뼈 건강 좋다고 나와 있죠. 비타민 D 있고. 우리는 칼슘 혈관 있고. 쪽으로 알았어요. 오메가. 그것도 있고 피부미요. 이쪽으로도 아니 뭐 요거만 좋은 게 아니라 요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근데 이거는 뼈 건강에 좋죠. 왠지 연어 흐무적거려서 뼈에 안 좋고. 아니 골밀도 개선되고 골다공증 예방에 좀 좋고. 연어가 뼈에도 굉장히 좋지만 또 여성 호르몬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들이 이제 느끼는 우울감이랑 무기력증에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리고 또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는 많이 아시겠지만 다크서클에 굉장히 효과가 많아요. 맞아요. 저 이거 붙여 있었거든요. 연어 패턴하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연어를 진짜. 연어를 얼굴에다가. 직접 붙였어요. 붙이는 거는 뭐 효과가 그렇게 입증된 건 아닌데 우리가 먹었을 때 연어에서 나오는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면서 혈행 개선에 도움이 돼서 이제 다크서클에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뼈도 튼튼해지고 피부도 튼튼해지는 음식이에요. 붙이고 나서 살짝 이렇게 샤브샤브해서 먹으면 맛있는데. 내 얼굴인데 뭐 어때요? 예린아. 오이도 그럼. 오이도 연어랑 같이 싸서 이렇게. 짭짤하겠다, 짭짤하겠어. 근데 저는 되게 감동을 받은 게 우리가 뼈에 건강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치즈, 우유, 멸치 같은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어요. 의외로 골다공증 환자들한테 중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D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비타민 D는 현대판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타민 D가
칼슘이 소장이 흡수되는 걸 도와주고 뼈에서 칼슘의 역할이 더 잘 되도록 촉진하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비타민 D 수치를 높이는 것 또한 골다공증 환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뭐 계란에 있는 달걀 노른자, 뭐 연어, 버섯 같은 음식이 굉장히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이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챙겨 드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김한선 씨 스스로 생긴 밥상이 아니면 동생이 짜준 밥상이에요? 동생이 사려준 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 거 하는 거니까. 위주로 그렇지. 한 거죠. 아, 그거가 전문가한테 되니까. 물어본 것도 아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건강한 몸에 좋은 것들만 좋아하네요. 평소 그래서 습관이 저는- 좋으셨군요. 네. 아무래도 굉장히 기분 좋은데요? 유일한 좀 걱정거리가 맥주셨을 텐데 기분 좋으시겠네요, 오늘? 보통 술은 다 몸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더 먹고 싶어도 이거 좀 참자서 안 마신 때가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유독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 네. 저희도 사실 이 밥상을 보고 있자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이 기분 그대로 매생이 굴국을 함께 맛을 좋네. 볼까 합니다. 매생이 좀 먹어봐야지. 들어왔어요. 좋다, 좋다. 지금 향긋한 바다의 향이 올라오고 있죠. 저희가 한번 맛을 볼까요? 향이 너무 좋아요. 아, 기가 막히네. 어우. 입에서 너무 보들보들해요. 그래도 굴이 있어서 약간 씹는 맛이 느껴져. 생굴 좋다. 아, 좋네. 근데 이 정도면 하루에 필요한 게 다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양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굴에는 아연이라든가 뭐 셀레늄, 철분 이런 무기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부족한 이제 비타민들이 꽤 있는 거죠. 근데 매생이하고 같이 먹으면 매생이에는 비타민과 무기질과 단백질과 필수지방산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럼 요 한 그릇 정도 먹으면 되나요? 네네. 김한선 씨는 어때요, 맛이? 너무 예. 맛있어요. 아, 그래요? 공개해 보겠습니다. 실망할 것 같거든요. 당연히 변화가 있죠. 다 있어요, 종류별로. 영양 덩어리. 뼈가 그냥 쇠가 되겠는데요, 쇠. 오, 정말 제일 딱 좋아하는 맛이에요. 지금까지 김한선 씨의 뼈 건강 밥상을 만나봤는데요. 벌써 저희가 조금 튼튼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 고대리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얹어주신다고 해요. 어떤 정보일까요? 디스크 자체가 망가진 걸 좋아지게 할 수는 없어도 근육은 뼈와 관절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거를 튼튼하게만 하면 100세까지 아주 허리, 척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운동이라는 건데 아주 요 앉아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아주 단순 스트레칭이 아니고 목 디스크가 있거나 목이 잘 뭉치거나 일자목이거나 또 두통, 목이 원인입니다. 목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학용어로는 MET라는 치료법, 한국말로는 이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얼굴과 밀당하기. 아, 이름 이쁘네. 얼굴과 밀당하기. 또 밀당하면 또 예빈 씨 자신 있죠? 아유, 밀당 자신 있죠. 인간 자석 아니에요. 네. 밀고 당기는 분이에요. 밀고 밀었다. 당기고, 밀고 당겨주는. 그래서 사람마다 대부분 자세가 나쁘기 때문에 이게 척추가 이쪽으로 틀어졌으면 이쪽으로는 벌써 돌아가 있으니까 쉽게 목이 이미 돌아가는데, 돌아가 쉽게 돌아가는데 반대쪽으로 돌리려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럴 때 근육을 이제 풀어주면서 강화시킬 수 있는 것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밀고 당겨 볼까요? 네, 그래서 우선 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고개를 돌려봅니다. 한쪽으로 돌려보고 왼쪽 돌려보시고 오른쪽 돌려봅니다. 한쪽으로 잘 안 돌아가는 쪽이 있나요? 이쪽. 네, 이쪽이요. 가장 돌아갈 수 있는 만큼 갑니다. 안 돌아가는 쪽으로요? 예. 그래서 이쪽 갔다. 그러면 그쪽이면 이쪽으로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다시 반대로. 8초, 10초간 하나, 둘, 셋, 넷. 아니죠. 이게 아니고. 사치하지 마세요. 그냥 알려주세요. 예. 이게 안 돌아간다. 그러면 손을 이쪽을 대줍니다. 대서 이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안 되는 네, 일로 이렇게 돌려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쪽으로 스트레칭해서 조금 더 올라가나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잘 안 돌아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 처음 시작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하고. 밀어서 하나 둘 셋 하고 스트레칭하고 다시 요 정도에서 하고 스트레칭하고 여기서 하고 스트레칭 하면은 요게 처음에 돌아가던 각도가 더 돌아갑니다. 확실히 더 돌아가는 돌아가죠. 것 같아요. 조금 안 그래서 돌아간다 그리고 싶으면 그러니까 반대 이렇게 여기에서 하고 시작해서 스트레칭을 다시 한번 밀고, 이렇게 해주고 스트레칭, 다시 밀고 스트레칭 그리고 스트레칭.
좌우로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왜 밀당인가 하면 손으로 누르면서 예, 예, 반대 반대로, 힘을 예, 주는군요.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시원한 느낌도 들어요. 예, 시원하기도 하고 근육을 수축시키기도 하고 또 스트레칭도 시키고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네. 거죠. 어땠어요? 좀 부드러워지셨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좀 결렸었거든요. 네네. 한번 해보세요. 딱 이렇게 결렸었는데 자연스럽게 한번 부드럽게 해보세요. 넘어가나요, 이제? 네. 요거는 근데 이제 물론 벌리는 게 여기 조금 근육도 벌어요. 여기 승모근도 좋지만 요 귀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쇄골로 오는 게 흉쇄유돌근이거든요. 요 안쪽에 식도, 기도 다 이 안쪽에 다 있거든요. 근데 지압하라 그러면 되게 뒤쪽을 많이 만져요. 그렇죠. 뒤쪽을. 근데 네. 앞쪽을 사실 풀어주기 쉽지 않거든요. 또 이쪽을 양쪽을 이렇게 만지면 또 여기가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쪽씩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맞고 또 그런 위험성 없이도 이 근육을 풀어주고 강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운동이라고. 네. 에미트라고. 그러네요. 박사님 이제 목은 좀 풀린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좀 넓혀볼까요? 네. 예. 우리가 보통 허리 그러면 척추 길이 끝만 다 얘기하거든요. 척추 뒤에 있는 근육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데 잘 모르는 근육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장요근이라는 그런 근육은 배 쪽 앞쪽에 있습니다. 진짜 허리 숨어 근육이. 있네요, 근육이. 예, 예, 속에 심부에 있어요. 겉으로는 안 만져집니다. 모든 척추에 다 붙는 거죠. 요트에 허리에 다 붙어서 어디로 가냐면 골반 쪽에 붙어요. 골반을 대퇴골 지나서 안쪽에 허벅지로 가네요. 네, 그래서 저기가 허리 근육인데도 불구하고 아프면 사타구니가 아플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솔직히 장요근은 제가 50평생에 처음 듣는 거라 맞아요. 내가 이게 강한지 부실한지 사실 부실하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나는지 그 걸을 때 약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몸이 숙여집니다, 약간. 사타구니 쪽이 아프면서 이게 당겨지면은 자꾸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에서 압박 골절에서 뼈가 주저앉아서도 그러지만 이런 근육이 약해도 자꾸 앞으로 숙여질 수가 있어요. 또 요통이 잘 생깁니다. 우리가 그리고 한쪽이 또 당겨지면 골반이 틀어지잖아요. 골반이 틀어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다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튼튼하게 해줘도 굉장히 건강이 좋아질 수 있죠. 장요근. 네. 신기하네. 장요근도 신경을 좀 튼튼하게 써야 이걸. 되겠는데 얘한테 어떻게 관심을 줄 수 있을까요? 얘한테 어떻게 먹이를 줘야 돼요? 그렇죠.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저는. 알려드려야죠. 아주 재미있는, 정말로 재미있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좋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갈까요? 예, 장요근. 스트레칭법 잠깐 알려드리고, 네. 강화 운동법 잠깐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장요근을 풀어야 네, 되는군요. 풀어야 되는 네, 거죠. 어떻게 근데 풀까요? 그 보통 이제 누워서 하는 이렇게 해서 네. 이 무릎을 이렇게 당깁니다. 이렇게 당기고 다리는 떨어져 침대에서 네.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당기면 장요근이 허리에서 시작해서 사타구니로 간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당기면 이쪽이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반대쪽이. 네, 반대쪽이 스트레칭. 그러니까 누워서 요거만 하면 쉽죠. 다리를 한쪽으로 떨어뜨리고. 어느 정도 땡길까요? 가슴까지 닿게 할까요? 풀로. 예. 그 다음에 이제 강화시키는 거는 누워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미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어요. 네. 발을 바깥쪽으로. 예, 바깥쪽으로. 아니, 그러면 누워가지고 그냥 발만 이렇게 하면 발만 돼요. 옆으로. 이렇게 누우면 그렇죠. 이렇게 되는 누워서 이렇게 되는 발을 거죠. 예, 들으라고요? 들으라고. 그래서 드는 거를 점점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태로. 예, 그런 상태로 올려줘요. 그러면 여기 장요근이 이게 수축이 되거든요. 네. 일단 장요근을 풀었다 치고 이제 운동을 시작할 건데 선생님 혹시 봉추 마시려는 건 아니죠? 야, 이게 이제 스트레칭 봉이라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짐 같은 데는 이게 다 있어서 저는 이제 갖고 왔는데 이런 우리 게 집에도 막대걸레 같은 거 있어요. 예, 막대걸레 좋아요. 막대걸레 좋아요. 네. 막대걸레 좋고 플라스틱 걸레 좋고 그것도 없다. 예, 장우산. 예, 필수네, 장우산은 장우산. 돼야 네. 되죠. 예, 그래서 혹시나 척추에 좋은 목과 등과 허리를 다 C자가 만들어주는 우리 예쁘게 만들어주고 근육도 좋아주는 이 댄스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댄스군요. 네. 예. 오늘 가르쳐줄 춤이 이제 클럽에서 많이 유행하는 건데 시루떡 춤이라고 해요. 시루떡 춤? 춤이요? 앉는데 앉으면서 이게 처음에 쉽지 않은데 엉덩이를 뒤로 뺍니다 이렇게. 그렇죠. 박준희 씨 잘하시네. 이렇게. 예빈이 잘하네. 이렇게. 우리 걸그룹 같아요. 예, 이렇게 뒤로 빼는데 척추가 더 발아지기 위해서 똑바로 앉아서 가슴을 열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밀기에 처음에 골반이 밀기에 쉽지 않아서 여기다 뒤에다 맞춰준다. 이러면 확실하게 딱 맞춰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골반을 허리에다 딱 밀어주죠. 맞춰주고 맞춰준 상태에서 입니다. 이렇게. 훨씬 잘 들어가네요. 네, 그렇죠. 잘 들어. 처음에 쉽게 할 수 있어. 하나, 둘, 시원한데요? 네, 셋, 다섯, 오, 다들 좋으시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게 되면 허리 밀리기 전에 허리를 뺍니다. 이거 떼고 가슴 여기다 잡고서. 네, 그렇게 잡고서 가슴을 열고 네. 등은 들어가고 허리는 골반은 빠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요게 이제 천천히 하는 거고 슬로우 버전이고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음악 한번 주시죠. 예. 아, 좋네. 좋아. 그렇지. 천천히 하다가 네. 좋아요. 재밌다. 네, 왼쪽으로, 빨리. 왼쪽으로 좀 돌고, 왼쪽으로. 좋네. 토끼춤 한번 가야죠. 토끼춤 오랜만에. 토끼춤. 잘해. 잘한다. 이게 묘하게 신나네요. 네, 신나는데 정말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 허리를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우산을 테스트, 고. 우산이든 뭐 어떤 막대기를 통해서 뒤를 지탱을 해서 이 연습을 먼저 천천히 하는 걸 하시고 요게 익숙해졌다 할 때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정말 익숙해지면 뭐 손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도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도 손 없이도 해도 되는데 그 전에 이걸 체형을 먼저 잡아줘야 돼. 클럽 많이 가시죠.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선 없이? 아, 좀 보여주세요. 아, 보여달라고요. 자, 클럽에 왔어요. 김한선 씨를 만났어요. 자, 쓱 간다. 슬쩍 보면 이렇게. 여자 반응을 봐야지. 김한선 씨는 오케이? 야, 진짜. 아니, 이렇게 큰 옷을 아니, 근데, 저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정말 건강에 좋은 거예요. 네. 적재 좋은 아니요, 거. 건강에 좋을 것 같아. 너무 웃겨서 엔돌핀까지 솟아요. 네. 생각보다 어떤 좋았어요, 운동보다도 적재 좋아요. 알겠습니다. 당신은 저희의 구원의 밥상입니다. 너무 웃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짠짠짠짠. 엄지척. 여성뼈 구원 밥상으로 오늘 구원의 밥상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는 뼈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구원 재료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밥상을 사실 저희가 김한선 씨에게 대접을 해드려야 해서 김한선 씨의 평소 취향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바다 쪽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좀 육지 쪽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저는 바다 쪽을 좋아합니다. 바다. 그런 매생이 네. 주변으로. 또 의외로요. 네.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브로콜리 이런 애들이 나오기도 해요. 채소 재료가. 전 채소 굉장히 아, 좋아요. 채소 좋아하세요? 네. 자, 과연 김한선 씨도 만족을 하실 만한 재료가 나와야 될 텐데 뼈 네. 건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오늘의 구원 재료 공개해 보겠습니다. 뭐예요? 특이하게 바로 우렁입니다. 살아있는 우렁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우렁이 이렇게 껍질 있는 것도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통 네. 이제 삶아져서 네. 껍질이 제거된 우렁이, 쌈장 안에 있는 우렁이를 네. 쌈장 안에 네. 있는 우렁이 만나봤어요. 네. 이런 아, 거는 이게 무슨- 해구로만 닿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뼈가 없는 애가 왜 우리 뼈에 좋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렁이에 뭐 칼슘, 마그네슘이 많아서 뭐 근육을 형성하는 거는 뭐 다른 그 식품들하고도 비슷하고요. 또 단백질이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는데 이 우렁이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지금 지상렬 씨 만져보셨는데 네. 어떤 미끈미끈한 느낌이에요? 거? 점액질. 미끈미끈한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있거든요. 매력이 있는데요? 그 매력적인 그 뮤신이라는 성분이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그 뮤신 안에 그 콘드로이친 황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성분이 관절을 보호해주는 연골의 손상도 막아주고 상처도 치유해주고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그 관절액이 있거든요. 그 액의 영양 성분도 공급을 해주니까 손상이 안 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그 뼈하고 관절이 다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준다는 거죠. 이 우렁을 그 효능이 너무 뛰어나서 그 웅담 아시죠? 네. 네, 뭐 우리가 왜 생명도 구한다는 웅담인데 바다의 웅담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여성들의 그 뼈 건강을 위해서는 천연의 어떤 특효약이다라고까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우렁 쌈밥집에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땅주로 맛있겠다. 아니 막 근데 보면은 이 우렁이랑 골뱅이, 달팽이, 고동 같은 거죠. 다 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대체해도 돼요? 골뱅이 같은 거는 구하기 쉬우니까. 네. 이게 이제 달팽이과니까 거의 효능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단백질도 다 들어있고 뮤신 성분도 들어있고 그런데 이제 이 우렁은 칼슘이 굉장히 많은 양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0mg이니까 거의 우유의 11배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달팽이가 좋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달팽이를 사 먹잖아요. 네. 또 골뱅이도 자주 먹고. 근데 골뱅이 달팽이에는 그러니까 30mg, 50mg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렁이가 거의 칼슘의 양이 20배에서 30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비싸게 생겼는데 네. 차이가 엄청 그러니까 나네요. 가격을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달팽이를 먹는 대신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우렁이로 대체를 해서 내 뼈와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정말 경제, 건강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몇 숟가락만 먹으면 하루에 필요량이 충족이 돼요? 100g에 1200mg이 들어있는데 보통 여성들이 그 600 정도만 먹으면 충분해요. 네, 그러면은 우렁이 한 50g 정도만 먹으면 된다는 거니까 달걀 정도의 한 그 정도만 먹어도 그 정도만 드셔도 뭐 쌈밥 정식 하나 먹으면 되겠네요. 네. 한 100개. 네네. 근데 우렁이도 왠지 제철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철이라는 게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부터 한 11월 요 사이인데 사실 요즘은 이제 사시사철 다 드실 수가 있어요. 우선 뭐 냉동을 시켜놓고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갖다 생으로 냉동을 시키게 되면은 이 육질이 껍질 쪽에 늘러붙게 돼요. 납타도 마찬가지고 꽃게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번 그 삶아서 냉동을 시켜 놓으시면은요 형질 변화가 좀 적게 되고 그다음에 살이 온전하게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소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로 먹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생으로 먹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우렁이는 그러니까 꼭 익혀서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생충에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도 폐살 끓여서 익혀서 먹어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이 덜 익힌 우렁이를 먹고 뇌수막염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뭐 광동주열선충이라는 무서운 기생충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렁이는 생걸로 드시지 말고 꼭 익혀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많이 익히면 영양소가 다 파괴된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예빈 씨는 정말 날로 발전하고 계셔가지고 그런데 가열을 하면 그 비타민 C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그 미모를 생각하는 지금 예빈 씨가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렁이에 들어있는 뭐 칼슘이나 그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 그리고 다른 영양 성분들은 사실 가열에 의해서 크게 그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가열을 해서 익혀 먹는 게 안전한데 또 너무 이제 오래 그 가열하게 되면 질겨지고 맛이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끓는 물에 보통 한 3분에서 5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별로 오래 안 하네요. 네. 지상렬 씨 뭐 하세요? 아니, 좀 닦아 놓으려고요. 왜요? 예? 우렁이 왜 가져가시려고. 왜 우렁이를 아니, 저는 그냥 아니, 문득 생각나게 내가 이렇게 딱 두 개를 이렇게 한 게. 해주려고 그러나? 아이, 무슨 귀걸이. 알겠다. 에이, 귀걸이 안 하죠. 그냥 문득 딱 생각난 게. 손 좀 줘봐요. 어머, 이렇게 해주면은 잘 어울릴 것 같아갖고 한번 꺼내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도 하나 끼고, 이렇게. 오늘 정말 예쁘다. 예쁩니다. 우리 축복하잖아. 와! 근데 오늘 또 유성남 셰프님이 너무 뻔하게 우렁 쌈밥을 해주시면 좀 실망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색다른 그러면 변신 제가 아니죠. 가능합니까?
제가 또 훌륭한 아주 서프라이즈한 메뉴를 또 준비해드릴게요. 우렁 요리 저희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내 가족의 뼈 건강을 책임져줄 구원 밥상 지금부터 차려볼 텐데요. 오늘의 구원 재료 우렁이. 네, 요리 제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 요리 제목은요. 우렁각시 밥상 차려내. 어떻습니까? 밥상 차려주는구나. 어머, 오늘 우렁 셰프님 밥상 좀 차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근데 평소에 셰프님이 쓰시던 재료랑은 오늘은 많이 달라요. 물씬 한식의 느낌이 확 나거든요. 근데 다행인 게 저는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사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논우렁을 많이 잡아서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역시 종갓집 아들답게. 네. 엄마가 이렇게 팔거든 우리 네. 집에 가서. 외모는 지금 저쪽 남미 쪽이지만, 네, 아들이에요. 예. 네, 오늘은 좀 날씨도 좀 쌀쌀해지고 네. 하니까 뜨끈한 국물이 있는 그런 습 종류로 준비를 해봤어요. 전골이요. 지금 너무 반응이 좋은데요. 네. 얘기만으로도. 그래서 네. 이제 그 맛을 조금 더 가미해주기 위해서 그 소고기 양지로 육수를 좀 낼 거예요. 근데 내면 된 양지죠. 육수를 낼 때 대부분 육류 육수라든지 아니면 뭐 해물 조개류 육수 뭐 이런 식으로 딱 나누시는데 사실은 같이 넣는 게 가장 깊은 맛이 납니다. 그래서 해물과 고기를. 네. 그래서 오늘은 양지하고요, 멸치, 새우, 채소하고 과일을 살짝 넣어가지고 육수를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골에 들어가는 재료는 우선은 이제 저희가 양지를 이용해서 육수를 끓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양지는 또 이렇게 찢어가지고 골명처럼 좀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렁이도 좀 데쳐서 준비하고 여기에 각종 채소류, 버섯류, 그 다음에 유부 같은 걸 사용하시면은요, 좀 더 골고루 영양소와 함께 다양한 맛을 좀 다이나믹하게 느낄 거예요. 자, 우선 냄비를 좀 큰 거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양지 머리를 갖다가 바로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마 좀 대파하고 무 같은 경우는 좀 반만 잘라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양파. 생강도 조금, 그 다음에 사과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새우하고 멸치 이런 거 넣고 통후추. 오늘 재료가 많이 들어가네요. 저 정도면 뼈가 그냥 쇠가 되겠는데요. 저 정도면.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한 1시간 정도 뭉근히 끓여주셔야 되는데 초반에는 불을 좀 세게 하시고 끓기 시작하면 불을 좀 작게 줄여가지고 좀 약한 불에서 좀 끓여주셔야지 육수가 잘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렁이를 갖다가 잡냄새, 흙냄새를 좀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팔팔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어서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쌀뜨물 같은 데다 데쳐내셔도 괜찮아요. 네, 쌀뜨물에 데치면 확실히 냄새는 좀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우렁이는 특징이 너무 많이 익게 되면 질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데쳐내는 걸 또 전골에 넣을 거기 때문에 이 데쳐내는 건 한 2, 3분 정도에서 살짝. 만약에 그 자체로서 드실 거다. 그럴 경우는 한 3에서 한 5분 정도 조리를 하시면 돼요. 소고기장 찍어 먹을 거면 5분 정도 하고. 그렇죠. 이건 김한선 씨는 저걸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 지금 김한선 씨 동생이 보고 계시니까요. 네. 요리 잘하는 남자는 어때요? 남편감으로서 셰프들. 저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 한성적인 좋은 신랑감이에요. 한성적인 당신은 요리를 하세요. 저는 옆에서 노래를 부를 때요. 언제 오면 춤도 춰줘요. 사실 저기 김한선 씨 진짜 모시기 힘든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결례인데 자잔한 노래 좀 조금 하나 불러주세요. 그게 좀 가능한 곡이 있을까요? 이거는 그 애프톤 프로젝트라는 그 가수의 노래를 제가 듣고 너무 좋아서 이거 리메이크를 하겠다고 했어요. 오늘이란 곡인데 좀만 불러줘봐요, 너무, 좀만. 오랜만이에요. 그대 생각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그대 목소리가 생각나는 게 오늘따라 괜히 속을 퍼지네요. 술 한잔 했어요. 그대 보고 싶은 맘에 또 울컥했어요. 초라해지는 내가 보기 싫어. 내일부턴 뭐든지 할 거예요. 뭐 이런. 오호! 남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감동이야. 자, 이제 이게 끓으니까는요, 바로 걸러서 식혀주도록 할게요.
아, 요걸 또 껍질에서 제거를 분리를 하는 해야죠. 게, 네. 잘 빠지네요. 쟤는 똥 안 떼도 돼요? 아, 다 내장하고 떼어내야 됩니다. 소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렁이도 마찬가지고 내장을 제거를 안 하시면은요. 그 예민한 분들은 속이 탈이 납니다. 네, 이렇게. 뭐, 그다음에 냄비에다 다른 밑재료. 전골을 네, 좀 전골 준비를 재료. 좀 해볼게요. 우선은 저희가 여기 이제 버섯 종류를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새송이 버섯도 좀 이렇게 썰어주세요. 아, 버섯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료가 김하선 더 씨가. 싱싱한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이제 표고버섯도 좀. 아우, 표고들 좋은 거 사오셨네요. 우렁이 황송하겠다. 네. 이런 버섯류는 행주로 살짝 젖은 상태로 좀 털어내기만 하고 조리를 하세요. 근데 흙이 사이사이 들어갈까봐 걱정은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껍질을 벗기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 버섯용 그런 브러쉬라든지 아니면 칫솔 같은 거 새 거를 가지고 준비해 놓으셨다가요. 이렇게 털어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애호박도 조금 썰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가네. 사실 우렁 자체만으로 배를 불리기에는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겠죠. 그렇게 큰 재료가 안 들어갔는데 전골이 꽉 차는 게 예, 예. 굉장히 좀 있어 보이네요. 제일 그렇죠. 비싼 건 지금 네. 국물에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아, 자, 이제 들어가요. 점 찍습니다. 네. 요게 또 와, 정말. 이야, 기가 막히네요. 보면. 보면. 어머, 정성이 가득해. 아니, 그런데 뭐 우렁이가 들어갈 수도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 우렁이가 쫓겨날 것 같은데. 자, 우렁이는 벌써 그 삶아진 거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막 넣어가지고 끓이시는 거 말고 그렇지. 나중에. 위에다 팝으로. 아, 좋네. 오, 맛있겠다. 아, 내가 우렁이야. 아, 우렁 토핑이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네. 토핑. 네. 좀 있어 보이죠, 우렁이요? 아, 우렁 토핑 해주는 아이스크림 집 아, 이런 거좀 좋네. 있어요. 좋아. 불을 켜시고요. 네, 여기에다가 육수를 육수를 부어주세요. 아, 이제. 아, 가장자리로. 근데 지금 간이 들어간 재료가 없는데. 네, 이제 여기다 이제 알고는. 소금을 조금 뿌려 넣을 건데요. 소금을 좀 소량 사용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소금하고 국간장을 조금 같이 넣어주셔도 돼요. 아, 국간장을 넣으면 좀 깊은 맛이 나겠네요. 아무래도 좀 감칠맛이 네. 좀 더 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후추를 조금 넣어줄 거예요. 자, 후추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칼칼한 맛이 나라고 여기에 청양고추 이것도 좀 썰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고추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매운 거 네, 좋아하신다고. 저는 두 개 모든 넣겠습니다. 음식에 아, 2개 넣겠습니다. 오, 지금 끓고 있어요. 네, 이제 국물이. 끓기 시작했으니까요. 여기에 마늘을 갖다 얇게 편으로 해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지금은 조금 다져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추를 조금 네.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쑥가시. 쌀국수를 물에 불려놨는데요. 쌀국수, 쌀국수가 있네요. 불려놓은 거는 오래 익히지 마시고요. 살짝만 해서 금방 한 뭐 2분 정도만 해서 드시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거 진짜 쌀국수도 좋아하세요? 네, 저 쌀국수 너무 좋아해요. 다 있네, 다 있어. 이 상태에서 이제 불에서 내리시기 얼마 전에 들깨가루를 좀 뿌려주세요. 아, 뭐 깔끔한 국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약간 구수한 맛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깨가루를 살짝 뿌리시면요, 뭐 고소한 맛도 좀 더 많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꽤 많이 넣네요. 네. 자, 우렁같이 밥상 차렸네. 완성이 됐습니다. 김하성 씨부터 맛을 보시고 좀 맛 표현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국물이 사골 국물처럼 뽀예요. 어때요?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정말 제일 딱 좋아하는 맛이에요. 아, 그래요? 어허. 담백하고 드셔보세요. 칼칼하고 먹어봅시다. 고소하고. 먹어봐야지. 아니, 정말 술 마신 다음날 이거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담백, 칼칼, 고소가 한꺼번에 있기 쉽지 않은데. 오. 야, 이거 와. 신기하네. 진짜 예뻐 나와요. 그쵸? 칼칼하면서. 네, 칼칼해요. 오, 맛있다. 와, 맛있네. 청양고추를 2개 넣은 게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너무 개운해요. 감칠맛이 있어서 정말 조미료를 살짝 넣은 거 아닌가 하나도 사용 할 안 한 정도로 아니, 우렁이 진한 설렁탕이나 이런 걸 먹는 것처럼 깊은 맛도 있고 또 칼칼하기도 하면서요. 네. 아, 되게 묘해요, 국물이 한마디로. 네, 우유처럼 고소하기도 맞아요. 하고요. 와. 아니, 이쪽으로 씹으면 고기가 씹혀서 약간 고기 향이 나고 이쪽에 씹으면 우렁이 씹히고 여기는 또
이게 버섯이 씹히니까 네. 다 몇 가지의 맛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어요. 전골하면 좀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 정도 전골이라면 정말 어려운 손님, 시부모님께 대접해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요리 정말 대단한데 김한선 씨는 이 요리 누구한테 좀 대접해드리고 싶으세요? 저희 엄마 아빠 애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육수만 동생이 해오면 저렇게 솔직한 게 좋은 거야. 네. 솔직한 게. 못하는 건 못하는 거야. 야채하고 그럼. 버섯하고 뭐 이런 거는 유부하고 이런 거 제가 담아서 그럼요. 우렁이 넣어가지고 끓여서 같이 우렁이 손질도 여동생이 해야 되죠? 손질 된 거 사가지고 알죠. 그 옛날 엄마가 해주던 당근말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혜택 씨처럼 있다라는. 잘 익었는데요, 냄새가. 예쁘네. 그 맛이 안 나는 거야. 구원의 손맛을 전수해주신 최경숙 요리 전문가십니다. 안 넣거든요. 그렇게 해야 좀 건강한 김치가 될 것 같아서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해져요. 이거를 김치에다가 넣으면 아무리 잘못 담아도 김치는 맛있게 돼. 자기가 지금 약간 뻥 치고 있는 것 같아요. 10대, 10대 1이라고 해요. 맛이야. 어머니의 맛 그 맛인가요? 많은 정보를 또 접했고 그 정보를 제가 잊지 않고 잘 기억해 뒀다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잘 겉도 중요하지만 안 보이는 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속에 있는 뼈. 특히 뼈가 무너지면 다 온몸이 무너지고 건강도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뼈에 좋은 거 잘 배웠으니까 이런 거 좀 해보시고 그런 것만 잘 지켜준다면 아주 노후에 늙지 않게 튼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주성노 셰프님의 요리 레시피는 저희 구원의 밥상 홈페이지에 올려놓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건강 접시 노각해준 여러분의 밥상 구원하러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